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 2년간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괴롭혀오던 낸시 펠로시와 미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쇼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라는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마치 증거가 있다라는 식으로 공중파 방송의 TV쇼까지 1년 내내 스케줄을 잡아가면서 방송을 하던 이 미 의회의 그 사기극이 지난 그 28일,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월 28일 수요일에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부됐던 수피나, 그러니까 그 의회 소환 명령서를 공식적으로 철회함으로써 이 모든 사기쇼의 막이 드디어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애리조나주의 주지사 후보였던, 공화당 후보였던 그 캐리 레이크에게 족쇄를 채우려고 맞고서를 했던 민주당 후보이면서 현재 뻔뻔스럽게 자기가 당선인이다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는 이 KT 합스 그 당선인이 법정에서 한 방 먹었습니다. 맞고서를 했다가 기각을 당하고 법원에서 그리고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이 KT 합스를 리콜 해야 된다라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캐리 레이크 후보의 그 소송전을 보면 미국의 정치판이 얼마만큼 난장판으로 떨어져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기분이 그 나쁘지만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게 이렇도록 바닥을 치면은 그 다음에는 올라오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한 것만은 아니다. 어차피 어찌됐든 간에 2022년 우리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공화당이 하원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하원에서 입법권을 발동을 해서 각종 조사위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강력한 입법부의 그 권한을 가지고 그 바이든을 견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해 1월 14일 토요일 날 남캘리포니아에서 강연을 합니다. 부에나 파크에서 오후 2시에 영어로 강연을 합니다. 새해 경제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우리 2세들과 대학생 이상의 30대, 40대를 위한 강연인데 자녀분 또 연세가 계신 분들은 손자, 손녀분들, 친지들에게 참석을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 1월 14일 날 또 다른 그 별도의 이벤트로서 저녁 6시에 제가 한국어로 마이클 심 TV가 그 마이클 심과의 만남 그리고 또 질의응답을 갖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같은 날 오후 6시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각각의 장소와 시간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후원 방법을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대로 쭉 기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마이클 심 TV를 운영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파의 연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그 마이클 심 TV를 통해서 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그 상호와 전화번호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것을 쭉 수집했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할 것인가는 제가 나중에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출마 선언을 했을 때 그때부터 미국의 민주당과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고 야유하고 또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계속 퍼뜨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뭐 여성 편력이 심하다, 일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는 아무 관계없는 개인적으로 흠집 내비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에 힐러리와 붙었을 때도 미국의 모든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은 10%도 안 되고 힐러리가 당선될 가능성은 92%가 넘는다라고 선거 캠페인 하는 내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선거 당일, 투표 당일날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선거인단표 차이로 70표 차이로 대승을 거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취임 이후에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러시아 간첩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 조작을 그 힐러리 측에서 한 것을 가지고 다 증명이 됐죠. 이것 가지고 탄핵쇼를 2번이나 벌렸습니다만 탄핵이 안 됐습니다. 될 리가 없죠.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년을 괴롭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다음에도 지금 2년 내내 이 사기 탄핵 쇼가 이제 실패를 돌아가니까 낸시 펠로시가 16조사위원회라는 것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벌리면서 쇼를 하다가 드디어 이것도 공식적으로 이제 막을 내린 겁니다. 이게 막이 내렸으니까 이제는 또 그 뭐 기밀 서류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특검을 임명을 하고 또 조사를 하는 쇼를 또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마무리를 지은 그 공식으로 막을 내린 16조사위원회도 위원회의 마지막 레커멘데이션에 트럼프를 대통령에 그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 이 마지막 레커멘데이션을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이 드러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그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마이크심 TV를 쭉 시청해 오신 분들께서는 뭐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보시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왜 이렇게 온 미국이 미워하고 거짓말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는가. 그리고 러시아 간첩이다, 뭐가 어떻다, 뭐 탄핵감이다, 기밀 서류를 가지고 나갔다, 마랄라고를 습격하고 FBI가 조사를 하고 모욕을 주고 멜라니아 여사의 속옷까지 뒤쳐내는 이러한 파렴치하고 더럽고 치사한 짓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워싱턴 DC는 여러 그 정치인과 전직 관료와 외국 대사관들과 그 다음에 빅 비즈니스, 그러니까 특히 그 이 군산 복합체와 제약회사들, 빅파마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빅텍이라든가 빅머니, 이런 대기업들, 또 이 대기업들과 전현직 관료들과 의원들을 엮는 미국의 그 로비 회사들, 이런 것들이 얽혀 돌아가면서 그 워싱턴만이 가지고 있는 다이내믹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왑프라고 이렇게 속칭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스왑프 크리처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70이 될 때까지 비즈니스만 하다가 대통령이 돼서 워싱턴으로 진출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빚을 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독특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들어오면 그동안 미국 워싱턴 그 수도가 같이 썩어서 맞물려서 돌아가던 게 다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측에서도 전통적으로 그 부시 계열 또 네오콘 계열로 내려오던
이런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을 라이노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름만 공화당이지 이 사람들은 그 글로벌 세력인 민주당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약간 정치 성향이 다른 것뿐이지 비즈니스와 자기 그 글로벌 컨트롤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빅 비즈니스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데는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러니까 이 라이노 공화당이죠. 부시 계열 글로벌리스트 공화당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 누르는데 이 미치 머카널이라든가 밋 람니라든가 이러한 그 전통적 공화당 사람들은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다이내믹스가 성공이 돼 있는 겁니다. 그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6년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출마했을 때 17명의 쟁쟁한 공화당 그 후보들을 제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티켓을 거머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그 파워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라이노들 그 일부와 또 언론이 똘똘 뭉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 누르면서 다시는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별의별 그 수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뒤에서 하나씩 둘씩 이러한 정적들을 제거를 해가면서 한 발 두 발 2024년을 향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캐리 레이크 후보도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 캐리 레이크 후보가 소송을 해서 1차 소송전에선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캐리 레이크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프린터 고장입니다. 프린터 고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 고장으로 인해서 투표를 한 것을 세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19인치 투표용지, 그러니까 벨럿이라고 합니다. 19인치 벨럿을 투표용지를 20인치용 그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태뷸레이션 기계라고 하는데 집어넣으니까 안 먹고 자꾸 이 기계가 뱉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표가 어마어마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chain of custody라고 그래가지고 이 투표를 한 용지를 수집을 하면 이게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장소에서 장소를 이동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이동을 할 때 누가 입회했고 몇 명이 사인했고 그 당시에 몇 개가 줬고 몇 개를 받았고,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이 판사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그 캐리 레이크 후보에게 증명의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조나 그 선거법에는 이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있어도 이 무효화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이런 그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항소를 이제 하는 건데, 아무튼 이 과정에 있어서 캐리 레이크가 1차에서 지니까 여기에서 자신을 얻은 이 케이리 합스 민주당 그 후보, 지금 당선인이죠. 이 사람이 또 맞고소를 해가지고 캐리 레이크 공화당 후보가 말도 안 되고 거짓말이고 있지 않은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무고죄하고 해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그 태뷸레이션 문제, 프린터 문제, 체인 오브 커스터디 문제가 근거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단지 그게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꾸며낸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을 뿐이지 있었던 사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방 먹은 거죠. 그리고 문제는 또
아리조나법에 이 주지사를 리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콜은 마음에 안 들면은 재선거를 해서 끌어내리는 건데, 아리조나 이 주법은 리콜은 새로 된 주지사에게 최소한 6개월의 그 임기가 넘어간 다음에 리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표를 모으면은 60만 표를 모으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사인을 하면은 이 케이리 합스 주지사는 주지사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자기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끌려 내려갈 수 있는 리콜 운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점점 저물어 가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파란만장했던 2022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닥을 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16조사위원회도 공식적으로 쇼하던 것을 이제 막을 내렸고, 물론 또 뭐 이제 특검이다 뭐다 해서 계속 괴롭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락 공식적인 조사위원회는 일단락을 짓고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캐리 레이크 후보 정말로 씩씩하게 용감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싸우면서 항소를 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항소보다는 리콜을 해가지고 케이리 합스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케이리 합스가 모든 것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꾸며서 이런 이 태빌레이션 문제, 프린터 문제, 체인 오브 커스터디 문제가 다 꾸며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정말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이 캐리 레이크 후보, 그러니까 잘못 건드린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 민주당 쪽, 좌파 쪽에게 이러한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연대하면서 끝까지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이 좌파들이 무서워하게 돼 있는 거죠. 이 우파의 약점은 점잖은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뭘 하고 목소리를 내다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면은 그냥 중간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싸우기 싫으니까 입을 다물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결하고 연대해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우파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미국이고 한국이고 우리가 이런 좌파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좌파들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하면서도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점잖은 사람들이 이겨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도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이클 심 TV를 애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건강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새해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